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되게 안 맞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이기도 하지만 남자 중에서도 관리를 굉장히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킨 로션도 그냥 올인원, 그리고 뭐 선크림도 사실 가끔 이제 뭐 뛰거나 운동하러 나갈 때 클렌징 하기 싫어서 안 바르고, 피부에 관심도가 정말 1도 없고, 이 친구도 사실 피부는 좋은데 근데 물어보면 거의 선크림만 바르고 다른 관리는 안 하는 뭐 그런 형태인데, 피부과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약간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설명을 해주셔야 아,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하얀색 그 스프레이 같은 걸로 얼굴을 막 엄청 뿌린 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눈썹 칼? 뭐 면도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슥 밀고 메이크업을 전후를 올렸는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짤 저도 봤거든요. 음. 이렇게 막 하얀 스프레이를 뿌려서 네.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뭐 헤어 아이덴티파이어 스프레이라고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 솜털을 구분할 수 있게 아예 이렇게 털에 흰색 색소를 입혀서 잘려나가는 걸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스프레이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솜털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은 이제 굵은 수염으로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털이 있는 것만으로 피부에 이제 닿아야 될 메이크업 제품이 털로 인해서 방해가 되면서 밀착이 안 된다고 하죠. 광이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그 연유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보면은 옆에서 이제 조명에 살짝 비쳤을 때 솜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얇은 것 같은데, 이게 메이크업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자체는 작아서 사실 뭐 영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고르게 깔려 있거든요, 사실. 나중에 한번 사볼까요, 스프레이? 한번 실험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구렛나루 아래쪽으로 그리고 뭐 인중 쪽으로 또 입술 아래쪽으로 털이 되게 여성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일상생활 사실 뭐 힘으로 눌러버리면 그렇죠. 다 눌려질 정도의 색이라서 잘 모르는데 좀 억센 털을 갖고 있거나 하면은 털이 있는 것 자체로 이제 좀 메이크업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 제가 본 건 면도날이나 아니면 그 눈썹 미는 칼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밀고 이런 영상들인데, 보통 제모가 종류가 뭐 어떻게 있어요? 제모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물리적으로 이제 칼로 제모하는 게 있겠고, 집에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에스테틱 같은 데서 왁싱으로 이제 좀 점착성에 있는 뭐 물체들을 이제 얼굴에 붙였다가 떼어내는 형식으로 제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제모하게 되면은 레이저 제모로 해서 약간 반영구적인 제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이나 칼로 하는 거, 두 번째는 왁싱으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로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이요? 실로 어떻게? 실면도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여자 네, 들어봤어요. 실면도 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뽑아요. 그 자체가 이제 솜털을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칼 같은 걸로 이제 면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칠 위험도 있고 좀 자극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실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 하나하나를 뽑아내는 게 피부에 사실 되게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 왁싱도 이제 점착성 있는 걸 피부에, 그러니까 털이 아닌 부위에도 다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어쨌든 붉게 만들고 자극적이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면도를 하는 건 정말로 그 날로 물리적으로 이 털을 그냥 이렇게 잘라내는 거고, 그러면 스킨 플래닝도 그냥 잘라내는 거네요? 뽑아내는 게 맞는데 뽑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죠. 사실 털을 뽑는다고 해서 다 뽑히지 않고 또 끊어져 버리면 그 잘리는 게 될 수 있고, 육안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는 털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모근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그다음에 레이저 제모는 그러면 어떤 원리예요? 레이저 제모는 이제 그 레이저를 피부에 쏴서 그 모근에 있는 털 모근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시술이다 보니까, 다른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면도를 하고 이러면 모근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거든요. 뭐 이거 10번 하면 이제 없어진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극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레이저 제모는 보통 한
뭐 짧으면 5회, 길면 뭐 진짜 2, 30회까지도 하거든요. 사실 모량에 따라서. 네. 근데 뭐 보통은 10회 정도로 안내를 드리는데 그 정도 하면은 모량이 모근을 손상시켜 버리니까 모량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털이 나는 구멍에서 모공을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나중에 결국. 그래서 사실 레이저 제모가 좀 털이나 그런 게 신경 쓰인다, 모공이 신경 쓰인다 할 때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왁싱도 뭐 털 뽑으면 뭐 털 많이 안 난다던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털을 뽑는 과정에서 뭐 모근이 손상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계속 막 진짜 2, 30회 하면은 거긴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이제 모근이 손상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피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제 아무래도 레이저가. 네, 레이저가 낫지 않나. 제가 이제 댓글에서 봤는데 이거 좀 서칭을 하다가 뭐 10회는 말도 안 된다. 무조건 싼 데서 그냥 횟수로 조절하라. 이런 댓글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만큼 잘 안 없어진다 뭐. 이게 연구 제모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제모를 하는 게 목적이긴 하죠. 영구적으로도 제모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좀 그럴 수 있는 게, 그 저는 좀 한 군데에서 쭉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10회든 20회든 모량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뭐 처음에 모량이 적은 사람들은 사실 10회만으로도 잘 깔끔하게 제거되는데, 이제 그 비교군이 이제 내가 가진 털은 얼마인데를 말하지 않고 서로 나는 10회, 나는 20회 하는 건 맞아요. 사실 좀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량이 많은 경우에 레이저 제모를 세게 받았을 때 화상의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털이 이제 밀집되어 있을 때 털에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그 옆에 있는 모낭이 또 근처에 있다 보면은 그 중간에 있는 살에 열이 굉장히 올라요. 그래서 이제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레이저 제모가 항상. 근데 이제 모량이 너무 많은 분한테 그래서 처음부터 센 에너지를 쓰기가 조금, 만약에 부작용으로 화상이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화상 관리가 들어가지 지금 제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털을 그러면 태우는 거네요? 그쵸. 태워 없애는 게 사실 맞죠. 태워 없앤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좀 약한 에너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모량이 이제 제거되는 속도나 제거되는 모양새를 보면서 각자 의사가 이제 에너지를 올리면서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너무 안 없어진다 해서 막 병원을 옮겨버리고 하면 또 거기서 또 초반에 막 아주 높은 에너지로 시작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분은 좀 어떤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세기를 정해야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쵸. 보통 이제 이 정도 해서 저번에 딱 초반에 이제 딱 에너지가 들어가서 다음에 오시면은 혹시 모낭이 한번 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괜찮았으면 에너지 좀 더 높여서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조절을 하는데, 이제 좀 자주 밀면 이게 두꺼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솜털 같은 경우에도 뭐 스킨 플래닝이나 아니면 이런 면도 날이나 아니면 레이저 같은 것들로 했을 때 더 두꺼워질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한간에 요쪽에 밀면 저쪽에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그 두꺼워지진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털이 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단면을 잘라버리니까 중간이 두꺼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털의 크기나 굵기는 모근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많이 뽑는다고 하든 뭐 많이 민다고 해서 털이 굵어지고 이런 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두꺼워지고 거칠어진다는 느낌이, 아무래도 그 잘린 단면이 좀 두꺼워 보이는 것과 그리고 그런 까슬한 점이 좀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남자라서 이렇게 거뭇거뭇한 털이 나는 거지, 여성분들은 뭐 거의 다 흰색 털만 나는 거예요? 솜털 같은 것만? 네, 털이 사실 흰색이 아니고 아니에요? 사실 색소가 다 있어요. 검정색. 이게 이제 인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요? 네, 색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아이덴티파이어 스프레이는 백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털이 희세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저희는 다 보여요. 가까이 보고 화장품 이제 다 지우고 보면 다 보입니다. 저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걸 밀다 보면 좀 두꺼워지거나 하진 않을지 좀 궁금했고. 좀 미리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이제 남성분들 중에 계획이 없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흰 수염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모가 어려워요. 레이저 제모도 어려워요.
그래서 검은색 만약에 제모를 하고 싶다면은 검은색 수염일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여기에 흰머리 나듯이 흰색 수염이 맞아요. 올라오거든요. 바뀌잖아요. 그럼 그 흰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흰색만 다 아니에요? 흰색이다. 그럼 제모가 안 된다. 뭐 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왜요? 그 모근이 흰머리는 또 모근이 희어요. 그러면은 흰색이라서. 이제 레이저 제모 원리에서가 파장이 이제 검정색 파장을 잘 타겟팅해서 제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흰 수염이면은 아직 모근까지 뭐 희게 변하지 않았다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보통 이제 모근까지 하얗게 변해버리면 에너지가 안 먹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아, 갑자기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럼 너무 제모하고 나이 싶다 하시면 들면 만약 여기 중간중간 흰머리는 듬성듬성 흰색이 났는데 다른 데는 안 나는데 거기만 이렇게 날 수도 있겠네요. 거긴 이제 네 아. 다른데 제모되고 안 그렇구나. 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털 집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털 모근에 전해진 열이 네. 다른 모근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잖아요. 그런 원리로 흰털도 옆에 있는 모근이 이제 좀 타면서 같이 이제 열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흰털에는 직접적으로 에너지 전달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늦기 나이, 전에 네, 나이 제한이 아. 있는 거네요. 저를 약간 타겟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갑자기 아. 생긴 흰털 하니까 약간 안타깝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이 제모를 하시러 오실 때 흰털은 제모가 좀 어렵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전에 잘 이제 모르시니까. 교육하는 자리에서 처음 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흰색 털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나이대로 이제 예상하시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흰머리는 나이가 어려서 맞아. 나요. 뭐 채취 이런 거. 수염도 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안에 있는 모공을 태우는 거면 이제 보통 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짜더라도 이 모공이 좀 더 뭐 커져 보인다거나 거기가 뭐 구멍이 나서 조금 더 부각돼 보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태웠을 때 모공이 넓어진 채로 있다거나 뭐 그래서 모공에 대한 영향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이 사실 되게 유연한 조직이라서 털이 있는 부분에 이제 털집 있는 부분에 모근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털을 제거가 되면 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모공이 수축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딱 털을 딱 태우고 나서 초반에 이제 레이저 제모의 약간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우려되는 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모낭염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털을 태우고 나면은 그 모공으로 이제 정상 피부 속에 있는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들이 이게 쭉 들어가면서 이제 모낭염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초반에 레이저 초반에는 그 넓어진 모공, 털이 있던 부분에 털이 사라지면서 있는 모공에 이제 그런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근이 좁아지고 모근이 없어지고 하면은 줄어들어서 이제 오히려 모공이 더 작아집니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낭염은 거의 대다수의 이 시술 받으신 분들한테 보여지나요? 아니요 그렇진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털이 좀 많고 하신 분들한테 털이 많고 원래 좀 여드름성 피부다. 그러니까 여드름성 피부라는 거가 이제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호르몬적인 원인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이제 피부에 좀 존재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모낭염을 일으키기 쉬운 것 같고 뭐 매번 일으키진 않아서 사람마다 좀 물어봐요. 이제 괜찮으셨냐? 뭐 모낭염 많이 없었냐? 근데 모낭염 조금 있었어요는 있을 수 있는 범주라서 넘어가는데 너무 심했어요 하면은 보통 이제 항생제나 뭐 다른 소염제를 처방해서 같이 이제 드실 수 있게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의 이 피부가 유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모를 했을 때 모공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면 굳이 다른 모공이 좁아지는 시술을 받지 않고 이것만 받아도 모공이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털이 나 있는 부근에서는 사실 제모가 모공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공이 늘어진 이유가 털만이 아니라서 털이 없는 부분에다가 제모를 하는 거는 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긴 하죠. 그럼 모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 그 모공 안에 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털이 있기도 하지만 피지샘 같은 것도 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 모근이 없이 그냥 피지샘만 존재하는 모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비싼 모공 축소 시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제모만 해도
되면 모공이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런 제모만으로도 많이 모공이 주는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결이 되게 정돈되는 느낌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뭐 스킨 플래닝 같은 경우도 뭐좀 결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좀 결이 좀 좋아 보이고 반짝반짝해 보이는 화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처럼 이제 아예 그냥 털을 없애버리면 모공이 좀 수축해서 그런 효과를 나기도 해요. 아 그리고 말씀하신 블랙헤드는 사실 피지가 안에서 산화가 돼서 검게 변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가시털 정체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검정색 털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코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 두 분은 제가 자세히까지는 아니지만 봤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 털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코에 블랙헤드가 사실 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것도 그 모공을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 피지를 줄이거나 털을 줄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블랙헤드가 털일 수도 있다. 블랙헤드가 아니라 털일 수도 있다. 네. 아, 두 개는 다른 것이다. 가시털 정체증을 보시고 이제 블랙헤드로 오인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막 코팩 같은 거 막 그 올리브영에서 막 돼지 맞아요. 코팩 같은 거 막 맞아. 이제 하면 이렇게 띄었을 때 털 반, 그다음에 모공 뭐지 피지 반, 블랙헤드. 블랙헤드 맞아, 같은 맞아. 거 나오는데 그 털이 그 털. 네, 그 털이 그 그 털이에요? 갸가갸. 그 뭐라고 약간 좀 격식 있게 얘기해야 될까요? 털. 아, 가시털 정체증, 가시털 뭐 가시털. 네. 초등학생 수준으로. 속극성 초등학생 수준으로. 속모증이라고 하는데 가시털 정체증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가시털 정체증. 네. 뭔가 되게 대단한 병 같은데. 가시털 그러면 정체증. 다른 용어는 없습니다. 가시털 정체증. 외우세요. 암기. 네.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공부하는 거. 우리가 어쨌든 이제 이 주제가 이 모공 관리와 제모를 하면 메이크업에 큰 도움이 된다. 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댓글 중에서 어떤 걸 봤냐면 얼굴 솜털이 뭐 피부 장벽이나 보호를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제모를 해버리면 예민하지 않던 피부가 갑자기 예민해진다거나 막 좀 붉은기가 난다거나 막 그런 어떤 리스크는 없나요? 그 솜털도 어쨌든 인체의 한 부분인데 떼어내게 되면은 어쨌든 모근이 손상받든 이제 좀 뭐 피부가 손상받든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레이저로도 에너지가 전달되면 털 이외의 부분에도 사실 에너지가 같이 전달되긴 하니까 그쪽 부분에서 초반에 좀 홍반이 붉은기가 올라오거나 할 수는 있고 사실 솜털 자체가 뭐 피부에 뭐 수분을 유지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없어져서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효능은 없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사실 너무 이렇게 솜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뭐 같아요. 논문이나 막 의학적으로 뭔가 이제 이건 이렇다라고 나온 건 없고 네, 그냥 이제 그렇다 카더라 통신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주제인 거네요. 이 내용은. 저도 이제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문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뭐 베이스를 딱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카더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실보단 득이 많다. 제모는 그쵸. 뭐 그런. 또 다른 하나의 득으로는 뭐 모공도 모공이고 하지만 그 동양인 같은 경우는 결국 털도 검정색 색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솜털을 제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칙칙했던 얼굴 생각보다 팍 밝아져요. 남성분들도 털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막 여기 모근이 진짜 광대에도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모근이 털이 사실 나면은 샤프심처럼 되게 굵게 나잖아요. 그때 되게 꺼뭇꺼뭇한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만으로 되게 피부 톤이 되게 업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공뿐만 아니라 색소 개선에도 제모를 너무 털이 많으면 제모를 일단 하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로 좀 색소 면에서도 되게 개선 효과가 좋아요. 제모라는 게.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겠거니 하지만 사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봐도 엄청 투명빛에 가까운 털인데 저게 얼굴에 화사함을 좀 보태줄 정도로 작용이 좀 큰가 싶기는 해요, 사실. 아 근데 그러니까 털이 많은 여성분들을 보셔야 돼요. 아, 털이 이제 짧게 진짜 많으신 솜털이. 분들 솜털이. 솜털이.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원래는 이제 검정색, 그러니까 동양인이다라고 표현하셨던 그 부분에서 이렇게 솜털이 하얗지 않고
약간의 어두운 그 끼가 있는 분도 계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오. 그거를 어둡게. 제모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은 솜털이 사실 티가 나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사실 뭐 모든 분들한테 제모를 하시라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 이렇게 너무 거뭇거뭇하게 여성분들 중에서도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모를 하시는 게 이렇게 색소 개선이나 또 다른 모공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모하면 밝아질 거 이렇게는 절대 못하죠. 있으신 분들이 하면 훨씬 밝아진다.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이제 제가 만약에 환자 그 고객이라면 메이크업이 잘 되자고 이제 제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기미나 이런 색소가 심한 사람들은 이 레이저 제모를 받았을 때 훨씬 더 짙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봤거든요. 사실 그 레이저 제모를 하는 기계 자체가 털을 타겟팅하는 기계이긴 하지만 사실 색소 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색소에도 에너지가 먹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짙어질 수 있기는 해요. 그렇구나. 기미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좀 더 자극적인 에너지를 때렸을 때 이제 그 멜라닌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미 같은 경우에 좀 더 짙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의사항이라고 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제모에 사용하는 에너지 레벨 자체는 뭐 기미를 뭐 엄청 올릴 정도로 막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진 않긴 하지만 그 사실 그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는 뭐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은 저는 뭐 몇 줄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정해서 오세요 요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리스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건 사실 모르신 채로 그냥 털에만 집중해 계시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긴 한데 확실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이제 기미가 좀 심하게 있다. 네. 그러면은 제모를 하러 오셨을 때 이거 짙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안 하고 진행할 수, 사실 그 기미 있는 부분, 털이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런 데만 빼고 지나서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기미라고 하기에 아니에요? 기미 아니에요? 일광성 흑자가 어떤 거요? 일광성 흑자가 좀 더 가까우세요. 선크림을 안 발라서 생긴 흑자예요. 선크림 잘 안 바르긴 합니다. 아무튼 그 레이저 제모가 뭐 기미가 심하신 분들은 올릴 수 있고 사실 여기 턱 부분에도 털에 가려져 있는 그런 색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소를 좀 더 뭐 진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를 좀 인지하시고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예 모르시니까. 그럼 만약에 점을 뺐는데 그 점 뺀 부분도 하면 짙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점을 빼서 색소가 다 사라진 부분은 상관이 없을 수 아. 있는데 색소가 좀 남아있거나 했을 때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건 또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본인이 색소가 있는데 그거 다 막 올라오니까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자세한 것도 이제 상담을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이 말을 왜 자꾸 하다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모든 상황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제모 하세요? 얼굴 저는 제모? 사실 털이 잘 안 나요. 오. 온몸에 잘 안 나. 아, 온몸에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좀 촘촘하게 하얀 솜털이 있는 것 같고 잘 안 보이시는 네, 것 같길래 저는 안 하셨나 나요.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제모를 했더니 얼굴에 막 광택이 나고 매끈해 보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광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막 리쥬란 같은 거 맞으면은 광택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뭐 속광. 그런 광택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겠죠? 아니 근데 저도 이거 이제 주제를 받고 이제 좀 서칭을 하면서 보는데 되게 찰떡 같은 비유를 해주시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약간 털이 있는 거를 숲이라고 표현하시고 제모가 된 얼굴을 사막이라고 좀 표현하시면서 이제 뭔가 빛이 내렸을 때 숲에서는 사실 반사가 엄청 산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일관적인 표면에 이제 빛이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반사가 될 수 있는 걸 상상해 보면 이제 제모를 하고 나서 그런 좀 피부가 매끄러워진 것 같다, 광이 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사실인 거죠. 또 그 털로 인해서 반사가 이렇게 방해받던 걸 이제 일률적으로 반사할 수 있으면 좀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을. 맞아요. 그 리쥬란을 설명하시던 원장님이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정반사, 남반사 뭐 이런 아,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네, 그겁니다.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광택이 훨씬 더 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비슷한 맞아요, 맥락이네요.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레이저 제모 안 하면 바보 같은데 이게 사실 제모가 이제 피부과 쪽에서는 막 그렇게 비싼 시술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그래서 갑자기 이거는 뭐 대본에 없는 얘기지만 이 정도면 안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뭐 흰 털나면 못하고. 그치. 근데 횟수가 많아지면은 돈이 그렇긴 하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횟수를 막 그래서 많이 한다기보다 이렇게 좀 사람마다 너무 밀집돼 있으면은 초반에 에너지를 작게 하다가 이렇게 적어지는 횟수 그 정도를 보면서 높여서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왜 그래도 한 10회 그 기본. 내로는 좀 아, 많이 그래요? 주는데 이제 완벽하게 좀 털을 제거하고 싶다 하실 때 이제 또 하시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돈 벌으려고 막 10회면 그러니까. 끝나는 거 뭐 20회, 그런 30회 거. 끝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노코멘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리긴 힘들겠죠? 아니면 아니, 근데 설명을 할 뭐 때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병원이 어떤 방침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아닙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병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원한 대답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맞아요. 없죠. 사실 좀 애매하긴 해. 뭐 내가 근거를 근데 세울 수가 그렇게 없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다들 그쵸. 뭐 그렇게 얼마 한다고 그거 제모로 돈 버는 거 아닌 이상.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저도 것도 댓글을 아니고. 보다 보니까 아주 이제 엄청난 댓글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건 이제 병원이나 원장님들 원장님들마다 원장님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맞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한 가지가 좀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냐, 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냐 했을 때 이제 사실 털도 털이고 피부 색소도 색소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두우신 분한테 밝으신 분의 했던 에너지를 그대로 때렸을 때 이 사람은 화상이 나고 이 사람은 화상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계속 화상의 경우를 보다 보면은 이게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뭐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일 수 있어도 그 환자한테는 자기인 거잖아요. 100% 나인 거잖아요.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보니까 되게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거 계속 높은 에너지로 막 털을 없애려다가 화상이 나는 상황을 굳이 경험하실 필요가 있나. 그래서 사실 그 제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되게 가격대가 많이 낮아져서 막 한 번에 막 딱 10회 이내에 없애려는 생각보단 차라리 안전하게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는 생각해요. 화상을 한 번 일어나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흉을 남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경험할 필요가 있나. 그럼 제가 만약에 처음에 갔을 때 좀 안전한 수치로 5를 했다. 그럼 계속 그냥 5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높여가죠. 근데 높여간다고요? 네, 높여가죠. 높여가요? 왜냐면은 털이 그 색소 레이저를 먹는 발색단이 털인데 털이 줄면 그러니까 솜털에 좀 더 높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털이 줄면 그 화상의 에너지도 좀 줄어요. 내가 빛을 먹는 그 발색단이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에너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무리하게 높였다가 혹은 이제 너무 피부색이 어두워서 털에만 먹을 줄 아는데 피부에 같이 먹어서 이 전체적인 에너지가 너무 높고 온도가 높아졌을 때 화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뭐 에너지 조절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초벌로 한번 구워놓고 이제. 그쵸. 처벌이라고 하니까 웃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같은 병원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얼마 정도 썼다고 기입을 해놓고 이제 다음에 올려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계속 옮기시면 아마 이게 초반에는 다 그 털이 적더라도 좀 반응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좀 낮진 않지만 효과가 있는 에너지겠지만 좀 그중에 낮은 에너지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반응을 또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들 보면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기념일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 결혼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날을 기준으로 언제 좀 미리 하면 좋냐, 뭐 내가 진짜 최대한 예뻐 보일 수 있는 어떤 날짜를 좀 계획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 제모는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몇 달 전에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안내나 문의가 있으세요 혹시?
제모로는 사실 제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 아시니까 사실 막 결혼식이 언젠데 막 이런 식으로 문의는 사실 많이는 없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이거 한번 하면은 몇 주 뒤에 빠지고 뭐 언제 또 나고 이걸 다 한 달에서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받아야 되고 이걸 좀 많이 인지하시고 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그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솜털이기 때문에 당장에 제모하잖아요. 그럼 털이 바로바로 타는 게 육안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장 내일도 사실 털이 없는 상태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레이저 제모 자체가 피부에 고르게 에너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게 홍반, 아까 붉은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모낭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전이나 2주일 정도 전에는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모를 하면 오히려 모낭염이 훨씬 더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털이 굵고 그 털이 제거된 부위로 이제 균이 쏟아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라리 막 3, 4주 전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3주 전에 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낭염이 다 지나갔을 때가 이제 날이거나 이게 디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하긴 근데 뭐 어차피 다 포토샵으로 해결하니까 뭐그 정도까지 뭐 대단한 날에 제모를 하진 않죠. 않겠네요. 리쥬란 같은 거나 좀 맞지. 리쥬란이나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걸로 이제 좀 사실 그리고 피부 결을 신경 쓰지 않으세요. 신부나 신랑은. 아, 그래요? 화장으로 될 거 말고 다른 윤곽 이런 걸 좀 그쵸. 화장으로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수염 쪽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미리미리 하시고 전에는 약간 화장으로 가려질 거 말고 저 이제 당장 급한데 약간 리프팅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는 선크림만 바르는데 사실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보면은 가끔 저희끼리 이제 그 회사에서 어디 놀러 가면 아침에 막 선크림을 진짜 이 정도면 한 통 다 쓰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바르더라고요. 그렇게 발라요? 선크림은 많이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심했어. 그치? 근데 그래서 피부가 되게 좋으신 걸 수 있어요. 선크림이 색소에도 되게 영향을 주는데 주름에도 되게 영향을 주거든요. 주름이랑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래요? 피부가 그래서 되게 모공이 좀 없으시고 좀 단단한 이유가 선크림을 잘 발라서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정도면은 모공이 작은 게 아니라 모공이 안 보일 정도로 선크림을 바른 거 아닌가. 선크림 많은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얼굴 제모 그리고 모공이잖아요. 그리고 얼굴 제모를 했을 때 모공의 영향도도 조금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모공의 관리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세안은 어떻게 해요? 세안? 저는 그냥 폼 클렌징? 화장을 만약에 했으면은 오일 쓰고 오일에 폼 클렌징 하는데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면은 폼 클렌징이나 아니면 그냥 비누칠만 짧게? 네. 뭐 한 5분 이내? 네, 그쵸. 5분도 되게 길어요. 그래요? 세안 해보시면 사실 1분 세안도 되게 길어요. 롤링을 진짜 오래 해야 돼요. 저희는 그냥 정도를. 비누를 묻혔다 이 정도의 의미를 두고 10초 하시거든요.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하시거든요. 다 씻었다. 미끌거리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또 여자분들은 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고 모공은 그러면 원장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니면은 모공 관리에는 이런 세안이 좀 좋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일단 모공 관리를 하려면 아까 털도 있고 모공을 늘린 이유가 털도 있고 그리고 피지가 안에 차 있는 경우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아니면 아까 뭐 가시털 정체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모공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공을 관리하시려면 뭐 제모도 제모지만 사실 유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일 클렌징을 주 1에서 2회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셔서 지울 때 오일을 사용하시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녹아서 없어지는데 약간 이것도 제가 또 서칭하다 되게 좋게 표현한 게 약간 드라이 클리닝 할 때 결국 오일로 그 오일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그 피지를 녹여낼 때는 유분기를 사용해서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1, 2회는 유분 클렌징을 해주시고
오일 클렌징 해주시고 이후로 이제 폼 클렌징을 해서 그 유분기를 싹 닦아내시는 과정을 하시는 게 사실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뭐 사실 뭐 엄청 비누 세안까지는 권장하지는 않지만 물 세안이라든지 좀 간단하게 유분기를 씻어낼 수 있는 폼 클렌징 정도를 하시고 저녁에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저녁에 이제 또 이제 오일이나 폼 클렌징 이렇게 해주시고 평상시에는 이제 폼 클렌징만 하셔도 그거를 해주면 이제 피지들을 좀 닦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안법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수분 클렌징만 하시게 되면 사실 오일들은 녹지 않고 그냥 잘 안 닦일 수 있기 때문에 주 1, 2회는 해주시는 게 좋다. 그게 약간 지성에 해당하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건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유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 1, 2회라고 한 게 사실 유분기가 필요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수분을 잡아주는데 유분기가 필요한데 너무 매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상적으로 필요한 유분층까지 날릴 수가 있어서 1, 2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약간 그리고 유분기를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제일 그러니까 오일 클렌징 안 하더라도 좀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고 마무리는 이제 모공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찬물로 좀 세안을 마무리 해주시면 좀 간단한 홈케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살짝 뜨거운가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피부에 영향이 있는 건가? 사실 그 수전을 그 가장 뜨거운 물로 팍 틀었을 때 뭐 집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뜨겁다 느낄 정도가 60도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이제 뜨겁다고 느낄 정도로까지 세안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하다 이런 본인이 느끼한 40도 정도가 미지근하다가 보통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세안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예전의 기준으로 어떤 얘기를 듣냐면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나중에 차가운 물로 모공을 닫는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온도가 이 모공을 열어주기 좋은 온도며 뭐 이게 찬물로 했을 때 진짜 모공이 닫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일시적으로 사실 물리적인 그런 물리학적인 영향인 거잖아요. 뭐 얼음이 올리면은 수축하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일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찬세안을 해주시면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되고 거기에 이제 노폐물이나 또 다른 잔여물들이 좀 낄 영향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을 막 나중에 막 팩 같은 거 하실 때 막 스팀 타월로 좀 올려두고 모공을 좀 열어주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훨씬 느낌이 더 깔끔하게 닦이는 느낌이 나겠지만 너무 뜨겁거나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미지근한 걸로 오래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오래. 뭐 뜨거운 물로 했다 차가운 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 딱 한결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 알겠습니다. 여름과 이제 겨울에 모공 관리를 좀 다르게 한다라는 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엔 어떻게 하고 겨울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실까요? 그 여름에는 이제 피지나 땀 분비가 좀 왕성해지고 더운 것도 있고 피지 분비도 왕성해지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땀 분비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분 관리나 피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온 다습으로 저온 뭐라고 하죠 겨울에 저온 저습 건조? 저온 건조 저온 건조한 환경이라서 보습이 되게 수분감이 떨어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 보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또 모공이 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습에 좀 겨울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피지 조절, 겨울에는 보습. 네. 보습은 거의 뭐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던데. 맞아요. 완전히 그냥 보습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모든 피부의 관리에서는 거의 뭐 최고. 맞아요. 그 손상받은 피부가 회복할 때 또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케어를 받고 난 직후나 좀 그럴 때 보습 관리를 잘 해주면은 그 붉은기나 이런 좀 바로바로 많이 줄어요. 그 보습을 해준 군과 안 해준 군에서 되게 차이를 보여요. 그런 다운타임이라고 하는데 제모 후에도 그런 보습을 많이 해주신 분은 붉은기가 뭐 하루 만에 잡히고 일상생활로 회귀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게 관리하신 분들은 막 일주일도 가고 하기 때문에
좀 피부과 케어를 받으신 당일이나 뭐 한 3, 4일 정도는 진짜 좀 보습을 훨씬 이전보다 더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만병통치약같이 좋아요 진짜. 여름에는 뭐 보습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아니고 겨울에 조금 더 신경 써라. 네네. 뭐 이런 겨울은 느낌으로. 보습을 유지를 하고 여름은 보습과 피지 조절로 할까요? 보습과 비주얼. 뭐 제가 듣기에는 사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 다 해라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 약간 이것도 고객님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뭐 좋게 해드린다고 해서 6일 정도를 망가뜨려서 오시면 뭐 나아질 수가 없다 해서 홈케어를 항상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피부과 시술을 받으신 때에도 색소를 지우고 선크림을 한 6일 정도 안 바르고 다시 내원하시면 이게 보람도 없거든요. 지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운 만큼 만들어 오시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모공에 좋은 팩, 뭐 홈케어, 뭐 사실 제품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사분은 모공에 좋은 화장품이나 홈케어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뭐 FDA 받은 무슨 크림, 뭐 그런 거 그거 하나 말고는 뭐 사실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근데 항상 그 피부과 시술과 홈케어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 최상의 것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분 팩 같은 것도 사실 종류별로 상관없이 다 거의 수분의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팩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모공 관리에 좋지만 약간 일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분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물이고 물을 좀 안 먹는다 하면은 다시 넓어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걸 하고 싶다면 이제 병원 시술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넓어지기 전에 만약에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나는 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피지를 흡착해낼 수 있는 그런 클레이 팩이나 아까 뭐 돼지 팩, 돼지 코팩 이런 거를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코팩 같은 경우에는 또 점착성이 있다 보니까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상의 위험이 있고 또 그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너무 자주 사용하진 않는 걸 권장드리고 그거 이외엔 사실 뭐 피지 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수분 관리랑 그 오일 폼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원하시면 이제 다른 필링 이제 아쿠아필이나 이런 걸 좀 병행해서 좀 추천드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홈케어가 항상 병행되면 훨씬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예방적으로 미리 하시는 분은 병원 안 와도 된다 사실. 미리미리 하셔서 내원하는 일 없는 걸로. 홈케어 안 하지 않나요? 홈케어 잘안 하긴 뭐 하긴 팩? 하는데. 팩 하나? 그래도 크림 잘 바르시고 수분 크림 매일 바르시고 선크림 매일 바르시고 이런 그때- 일상 케어. 그때 세안 잘 하고. 선크림이랑 무슨 뭐 미백 크림? 예, 맞아요. 두 개 바른다고 하지 않았나? 맞- 근데 미백 토너 크림, 크림, 테너 토너 크림. 토너 크림? 네.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품이 뭔지 성분이 뭔지 한번 봐야 뭐 톤업 크림이랑 일관되어 있으니까 선크림도 근데 톤업으로 많이 있잖아요. 맞아 요즘에 많이 나와. 요즘. 토너. 이미 하얀데 굳이 그거를 약간 톤업? 더 하얘지고. 더 하얘지고 싶어서. 메이크업 대신에 또 하는 맞아요. 결국 너도 귀찮아서 그러는 거네. 내력인가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나봐요. 이제 모공 관리할 때 뭐 피지 용해나 이제 제거를 위한 성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뭐 추천해 주셔도 되고 어차피 광고가 아니니까. 그 제품이 정확하게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오일이랑 폼을 같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오일 성분으로 좀 피지를 녹여주고 그게 폼 제형으로 바뀌어서 좀 저자극으로 세안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뭔데요? 그 제품 집에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자료 화면으로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그러니까 원장님이 쓰시는 것들 이제 여자 또 아니 뭐 저랑은 전혀 관련 없고 나 연락 주세요. 관련이 전혀 없는데 얘네들 막 조회수 3. 막 관계자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공 관리를 위해서 뭐 루틴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그 아침이랑 저녁이랑 이제 세안을 2번 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냐 딱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면 이제 한번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는 사실 뭐 밤에 자는 동안에 생긴 피지 정도를
저녁에 세안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아침에 그런 정도만 세안해주면 되기 때문에 약간 저자극으로 사실 비누 없이도 세안하시는 피부과 맞아요. 원장님도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장을 좀 잘 먹게 하려면 이제 좀 코 부분이나 이마 부분은 좀 폼 제형으로 저자극 세안을 해주는 게 좋고 간단하게 이제 토너 같은 걸로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수분크림을 좀 바르고 자외선 차단까지만 딱 이 네 가지만 좀 잘 챙기시면 수분이랑 자외선 크림이에요. 자외선 차단만 아침에 좀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루틴에 그냥 끼워 넣어라. 그러니까 어차피 아침에 세안하면 땡겨서 로션을 바르잖아요. 네. 그때 그냥 선크림까지 바르는 걸로 루틴으로 하셔라 하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좀 가볍고 안 바른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제품 알려드려요. 네, 네, 그 제품을 제가 안 무거운 제형으로 좀 바르시면 좀 매일매일 바르는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셨다면 메이크업을 제거하시고 이제 아까 뭐 토너 같은 거는 좀 각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뭐 아하 바하 토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신다든지 이것도 이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살리실산이라고 좀 각질을 용해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에 2, 3회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 수분도 바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수분과 자외선 차단만 좀 신경 쓰시면 모공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 2회, 2, 3회 오일폼과 아하 바하 성분의 그런 피지 용해제 토너 정도? 만약에 이제 모공이 너무 신경 쓰이시면 이제 이렇게 한 달만 하시면 좀 많이 바뀐 걸 느끼실 거예요. 한번 너무 어렵네요. 해보시면. 그쵸? 뭐 아하바하부터 시작해서 살리실산, 그러면 오일, 이제 그냥 수분과 선크림 수분. 그리고 메이크업 지우는 거 잘 지우고 사실 뭐 메이크업을 잘 받기 위해서 얼굴 제모랑 모공 관리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성분들이 근데 이제 메이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시죠? 심하시나요? 이게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얼굴 뜨는 날도 있고, 그쵸. 막 너무 잘 먹은 날도 있고, 뜨는 날 중요한 약속 있으면 좀 속상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모공 관리와 얼굴 제모가 두 가지가 병행이 됐을 때 그런 이제 좀 잘 안 먹을 일이 조금 줄어든다, 훨씬 그쵸, 줄어든다 그쵸.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 여드름이 있거나 색소가 너무 진하거나 하면은 모공까지 신경을 못 써요. 일단 눈에 띄는 색소가 있어버리고 눈에 띄는 요철이 있어버리면 모공까지는 못 보고 털이 막 너무 많아버리면 사실 제모가 우선이지 막 넓어진 모공 이렇게는 못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루는 모공이라는 주제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조금 피부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제 모공까지 신경 쓰인다 하면 내 피부 좀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얼굴 제모 그리고 모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피부과에서 내가 그 두 가지에 대한 시술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뭐 생각보다 많으시고 제가 댓글을 조사하면서 그래서 뭐 받으라고 뭐라고 좀 다이렉트로 좀 정보를 얻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추천하는 거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나는 아까 전에 저희가 솜털 뭐 제모였으니까 솜털 피부 그다음에 뭐 모공이 넓은 피부 두 가지로 나눠서 한 번만 좀 정리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솜털이 있으신 여성분들 피부 혹은 이제 제모가 다 완료된 남성분들에서 솜털이 남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솜털 얼굴 전체 제모를 좀 해서 솜털을 좀 제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솜털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그에 따라서 모공이 줄긴 하지만 이미 늘어진 모공 같은 경우에는 포텐자라는 시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늘 시술인데 바늘 끝에서 이제 고주파를 흘려주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공에 바늘을 딱 넣어서 고주파로 찢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술이고 진짜 1회만으로도 효과가 또 엄청나요. 그래서 그 사실 뭐 1회만으로 완벽하게 모공이 줄어든다는 아니긴 한데 본인이 느끼기 1회만으로도 이 모공이 줄었다 이게 느껴지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한 3에서 5회 정도는 하셔야 되는지만 그래도 이 포텐자를 좀 꾸준히 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 넓은 모공의 피부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좀 많이 해당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이 사실 모공이 아주 넓거나 하진 않으신데 좀 넓다 하면 T존이나 이제 나비존 이게 이마 미간 사이랑 여기 앞볼 쪽이 좀 넓으신 여성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넓은 모공 피부에서는 포텐자도 좋지만 피코프락셀이라고 피코 초로 이제 레이저를 조사하는 친구인데 그 피부 겉에 예전에는 프락셀을 피부 겉에 이렇게 좀 상처를 내서 좀 하는 시술이었거든요. 근데 그 피부 겉에 상처를 내면은 감염에 되게 취약하고 되게 쓰라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운타임이라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술이 일주일 길면 진짜 2주일까지도 걸리는 시술인데 피코프락셀은 피부는 납두고 그 안쪽으로 피부 안쪽으로 이제 상처를 내서 그런 피부 결을 정돈하는 친구고 좀 넓은 모공에 포텐자보다 훨씬 또 효과를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모공이 넓다 하면 피코프락셀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좀 작아지면 포텐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 좀 하시고 그 되게 이제 수분이 피부 장벽의 수분이 좀 무너지신 분들이 넓은 모공을 많이 호소하셔서 리쥬란이라든지 아니면 ADM 같은 그 수분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 물광 관리라고도 하거든요. ADM 수분 관리가.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이제 좀 넓은 모공을 빨리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솜털 피부에서 얼굴 솜털 제모 이후 포텐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솜털 제거는 뭘로 해요? 레이저 제모. 그 어떤 기계가 있어요? 레이저 제모는 다양한 기계가 있는데 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고 클라리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유명한 건 좀 아포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제모를 뭘로 받냐를 추천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소비자분들은 젠틀맥스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빠르게 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 레이저를 조사할 때 그 모근이 육안으로 팍 타는 게 보이는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이 있는데 젠틀맥스 프로는 그런 육안적인 효과가 또 있어서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덜 아파하시기도 하고 뭐로 제모하냐 하면 이제 레이저 제모 중에 뭐 가까이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좀 젠틀맥스 프로를 좀 운영하시는 피부과를 찾아가셔도 괜찮고 그럼 저희 병원에 오셔도 괜찮고 아, 그쵸. 또 같이 또 받으시면 좋죠. 아시는 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럼 젠틀맥스 프로를 거의 쓰시면 아까 젠틀맥스 프로랑 아포지 둘 다 있으시다고. 아포지를 쓰다가 이제 저희는 클라리티로 변경했고 클라리티. 네. 그러면 젠틀맥스랑 클라리티 두 개 중에 젠틀맥스가 훨씬 더 이용량이 많으면 클라리티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둘 다 찾으세요. 아 그래요? 네, 가격대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젠틀맥스가 더 비싸요. 기계 자체도 비싸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젠틀맥스 프로 이게 클라리티 정도로 구분이 돼요. 그 뭐 솜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라리티도 그 조절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커서 그 사실 젠틀맥스 다 조절해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잘 하면은 다 좋은 기계예요. 의사는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좀 좀 초보자들도 운영하기 쉬운 거는 젠틀맥스 프로가 확실히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젠틀맥스 프로.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긴 한데. 아 프로 플러스 네, 뭐가 많이 붙네요. 가격이 다른.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라서. 아이폰 프로 맥스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제가 사실 모공이 좀 넓잖아요. 그러면 안에 만약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있는 분들이 모공 이런 프락셀이나 포텐자나 피코 프락셀을 받으면 그대로 그냥 더 갇혀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 모공이 너무 넓으신 분들이 그 관리를 받기 전에 항상 필링을 같이 권해드려요. 아쿠아필이나 라라필 같은 그 안에 기존에 있는 모공의 그런 피지를 빼낼 수 있는 필링을 좀 권해드리고 아쿠아필이 그 아하 바하 성분으로 그 피지를 녹이면서 음압을 걸어서 원래 있는 피지 좀 빼주거든요. 그런 시술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럼 그걸 빼고
그날 할 잡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거는 그날 같이 할 같이 수 한 있어요. 번에? 아 그렇구나.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네, 뭐 너무 좋은 닫아버리면- 질문이었어요. 닫아버리면 이거 뭐 그냥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리쥬란은 왜 모공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핵산, 연어 핵산 성분을 피부에 주입을 해서 진피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성분이라서 얘도 이제 수분감도 올리면서 그런 재생을 시키는 거죠. 피부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재생 성분을 넣어줘서 재생을 시키면서 이제 옛날 피부로 좀 모공이 늘어졌다가 다시 줄어들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재생이라는 게 모공이 이만했는데 여기에서 뭐 이 정도 다친다고 했을 때 이 다친 부분이 살이 새로 생긴다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늘어진 콜라겐은, 그러니까 콜라겐이 이제 피부에는 한 90% 정도의 콜라겐이 있는데 그 콜라겐이 이제 좀 그 줄어들기도 하고 좀 없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노화가 되면서 수분기도 빠지고 하면서 없어지는데 그거를 다시 생성해낼 수 있는 재료들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그럼 콜라겐의 영향으로 모공이 좁아지는 그래서 것이다. 이제 기둥을 이제 지탱해줄 수 있는 기둥들을 자꾸 넣어주니까 그 늘어진 콜라겐을 다시 재생해서 좀 좁아 보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렵긴 하지만 네. 네. 피부 모식도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아, 모식도 그러면 그 모식도를 다음에 한번. 좋아요. 네. 그럼 뭐 정리해 보면 넓은 모공 피부에는 포텐자 혹은 피코프락세를 받으면 조금 이 성격 급하신 분들의 경우 즉각적인 효과에 가깝게 좀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고, 뭐 리쥬란 그리고 LDM 수분 관리. 그러니까 포텐자랑 리쥬란 하든 뭐 포텐자랑 LDM 수분 관리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조합해서 그 이제 소비자분들마다 상황에 맞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금액의 차이인가요? 수분 관리랑 그 모공 관리로 보시면 되고 사실 리쥬란이 효과가 더 좋아요. 인위적으로 아무튼 재생성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포텐자도 아프고 피코프락스에도 아픈데 리쥬란도 사실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 너무 좋은데 권하기 조금 어려운. 여성분들 리쥬란 한번 맞으시면 계속 맞으시던데. 맞아요. 좀 아, 효과가 막 좋은 눈물 편인데. 막 엄청 흘리시면서도 막. 근데 이게 아픈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좋긴 좋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모랑 모공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홈케어로 집에서 하는 관리와 피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피부과적인 관리랑 집에서 하는 관리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돼요. 피부과에서는 약간 이미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관리라고 하면 홈케어는 약간 유지하는 관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공이 많이 안 늘어져 있는 상태다 하면은 홈케어를 잘 하시면 사실 피부과 관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부과 관리를 하더라도 이제 홈케어가 병행돼야지 또 악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서 아무튼 홈케어랑 관리를 같이 하시면 좋지만 이미 악화가 되신 분이라면 피부과 관리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좀 내가 모공의 관리가 홈케어로는 안 끝난다. 그러면 병원을 가서 좀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좋으신 분들은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쵸, 이런 그쵸. 말씀이시네요. 그럼 모공이 사실 만약에 내가 100 중에 뭐 한 30점이다. 그럼 되돌린다라고 하면 뭐 좀 이게 약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점수를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본인은 다 느끼세요. 확실히 줄었다. 훨씬 결이 좋아졌다. 이거를 다 느끼시기 때문에 뭐 그 점수를 제가 막 70점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본인이 느끼는 게 큰 것 같아요. 이 매일 정도 얼굴. 모공이면 사실 뭐 그런 시술을 받거나 안 해도 되는 정도. 사실 메이크업을 지워봐야지 알긴 하겠는데 메이크업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완전 괜찮아요. 아까 저 제모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시술이 필요 없는데 여기서 모공 제모하면 관리로는. 여기서 제모하면 더 좋아진다는 거 좋아하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털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제모 아마 메이크업을 지우면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해봐야겠는데. 한번 다시 날 씻고 아, 오일 클렌징 폼이 회사에 많은데 옆에서 보면 털이 옆에 손털이 엄청 많거든요. 색깔은 근데 하얗긴 그러면 한데. 진짜 만약에 솜털이 본인이 많다고 느끼면 제모하는 것만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면도 날이나 그다음에 뭐 스킨 플래닝이라고 하셨나요? 뭐 그런 방법 그리고 레이저 제모가 있었잖아요. 그게 한 병원을 운영하는 이 어떤 사업장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이런 방법들 중에 이 정도는 괜찮다. 요거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 뭐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잘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왁싱을 뭐 계속 하셨는데 나는 피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분도 있고 왁싱 한 번 했는데 나는 다 올라왔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감히 왁싱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주 면도를 하거나 해서 피부가 이미 손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면도를 하시면서 많이 베이시고 또 여드름이 난 부위를 면도하다가 거기가 막 깎이고 이런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색소가 침착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거면 그냥 만약에 그렇게 손상이 잤다면 본인 느끼기에 너무 아프고 따갑고 좀 나랑 안 맞는 느낌이 든다면 차라리 레이저 제모를 해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왁싱을 뭐 맞으시면 잘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스킨 플래닝처럼 실면도나 눈썹 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 번 정도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 또 칼도 이제 감염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실 거면 차라리 뭐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제모를 하시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모는 여기 눈 부분 빼고는 다 하는 거죠? 뭐 헤어라인, 눈썹, 뭐 털, 수염, 뭐 이중턱 쪽 털 다 하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메이크업을 위한 얼굴 제모와 모공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얼굴 제모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얼굴 제모를 했을 때 메이크업에 주는 영향이 크다 정도로 좀 알아봤고 뭐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하겠지만 얼굴 제모를 했을 때 메이크업 전후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최근 댓글에도 보면은 어찌됐든 난 이런 것들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뭐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제모는 메이크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된다. 많이 된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네네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